글로벌 전략가들입니다. 오기석의 오픈소스 준비했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인장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에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요, 미국 GDP 전망 상향 목소리도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 좀 탄탄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미 증시가 안도랠리 의심스럽다라면서 10% 급락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좀 해석인데요. 해외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의 조금 차이가,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의 전망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미국 증시가 10%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급락 경고음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은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팩센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미국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전체 발표 횟수 중에서 약 61% 정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60에서 65% 정도의 기업들이 개별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걸 보자면 어느 정도 과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라고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40%가 좀 안 되는 기업들은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각각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유사한 반응이 보통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온 이제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온 기업들의 경우는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은 높습니다. 보통 과거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낙폭의 평균이 한 2%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낙폭의 평균이 한 3% 가까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의 전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분석되는 부분은 경제도 탄탄하고 실적 수준도 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 안 좋은 부분에 과도한 민감도는 조금 더 있는 편이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네요. 최근에 법인장님이 계시는 홍콩 증시도 6년 만에 좀 최장 상승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2018년 이후에 반전을 맞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좀 계기나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십몇칠 이상 계속 이제 지금 상승 랠리를 보이다 보니 현지에서 제가 느끼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사실 지난 1, 2년 동안 워낙 시장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그런 느낌들도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지금 컬러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가지 사실 이제 주요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전히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경제 회복. 이 세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의 항생 증시라든지 H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이제 주식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저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탄탄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테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핀도도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의 산하그룹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당 기업들이 지금 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한번 주요하게 체크해 볼 만한 투자자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홍콩은 지금 달러와 페그가 된 고정환율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중국 본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CNY 혹은 RMB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현재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4, 5년간 홍콩 시장에서 나타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훨씬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여파로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특히 이제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는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한 상대적인 홍콩 달러의 매력도가 지금 중국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 회복 같은 경우는 차이신 제조업 같은 경우가 지금 51.4 PMI를 나타내면서 14개월 만에 최고로 계속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 투자자들이 내리게 하는 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기업 그리고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경제는 더 나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제 주요한 요건들이 현재 홍콩 시장을 조금 체력을 개선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증시 전 세계에서 홍콩 증시가 월간 상승률 최고였습니다. 8%로 이제 이 분석과 어떻게 이렇게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좀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중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장님. 엔비디아는 큰 손의 대량 매도 소식에 주춤한 모습이고 오늘 이제 국내에서의 아침 ARM 암홀딩스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네요. 지금 시간외에서 지금 7%의 급락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데 빅테크들 기술주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빅테크 기술주, 특히 이제 AI 관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장기로 가느냐, 혹은 이제 단기로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드래켄 밀러가 뭐, 매도하면서 10% 가까이 이제 빠졌다가 다시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다만 이제 사실 그 골만삭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1,100불까지 갈 것이다. 지금 뭐 900불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1,100불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제 리포트까지 지금 내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견조한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각 기업들이 AI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AI 관련한 이제 인프라가 되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 혹은 이제 그 뭐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제 강력한 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만 들어서 80% 이상 상승했거든요. ARM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약 2배 가까이 오른 케이스가 돼요. 작년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상장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장 큰 이제 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가 되는 거는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RM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실적 탑라인을 4.1 빌리언으로 예상했던 게 지금 이제 그걸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봤을 때 보면 지금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장외로 봤을 때 지금 7%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만 역시 이제 장기적인 관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올해 사실 매그니피선 세븐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는 46%를 보이면서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는 여전히 AI 관련한 기업들이 그 테일윈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장에서의 지각생으로 불리는 이제 애플이 굉장히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만에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지금 일각의 분석인데요. 애플이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출시했습니다. AI용 최신 M4 탑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M3를 뛰어넘고 괴물칩이라고 불리는 M4를 심었다.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있으니까 좀 반전에 좀 주가 상승이 있을까요? 좀 애플에 대한 전 세계의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체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조금 전에 이미 질문에서 짚어주셨는데 지각생이다라는 말씀이 사실 딱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애플이 똑같은 형태의 이제 발표를 한 6개월만 전에 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의 반응 굉장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M4 칩 같은 경우 말씀 주셨던 것처럼 M3 혹은 M2 대비는 거의 50% 가까이 지금 성과가 좋은, 성능이 좋은 형태여서 굉장한 수준의 발전을 이룬 건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 발표 시점 자체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애플은 여러 가지 좀 살펴봤을 때 혁신의 선두에 서기보다는 상업화에 특화된 회사다라는 점을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신규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AI 프로세싱에 특화된 이제 M4 칩을 탑재를 하면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이패드는 이미 해당 세그먼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자로부터 뭔가 새로운 마켓 쉐어를 가져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이제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되기에는 사실 현재 애플을 보는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은 새로운 신제품 출시보다는 결국 중국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수요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그런 이제 증거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사실 이제 지난 주말 사이 이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사실 이번에 애플이 보유했던 지분을 축소했던 게 또 하나의 커다란 뉴스였거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애플을 크게, 매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을 크게 보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애플에 대해서 애플의 성장성이 혹시 끝난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새로운 칩셋에 대한 호재가 주가에 100% 반영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AI 모델은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주시죠. 네, 현재 저희 AI 모델이 보고 있는 거는 시장에 불안감은 있지만 사실 하락 위험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작년 11월 말 이후 올해 한 3월까지 랠리하던 시장과 다시 유사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조정이 좋은 투자 기회로 변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희 위험 예측 지표를 보면 시장에 급락이 발생할 확률이 5%에서 좀 0%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지금 시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건데, 주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뭐 국채 20년물의 네. 변동성, 그리고 미국 시의 변동성, 그리고 M2 같은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업의 이익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걸 현재 저희 AI 모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위험은 없는 상황이다. 오기석 법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